본인은 하고 싶으면 하라 그래요. 걔들 상관없어요. 다 해도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 갖고 충분히 맞서고 싸울 수 있으니까 기사가 차를 태워갖고 기숙사 앞에 내려주니까 예. 관리사가 그걸 반 거예요. 왜 이 시간에 저기로 올라가냐? 그냥 빨리 쫓아 올라가봐. 그 과장이는 여자애를 보고 빨리 쫓아 올라가봐라 해서 여자 과장이 뛰어 올라가봤는 건데 그래갖고 같이 오게 된 거고, 그리고 나머지 그 두 명은 그 안에 있어. 한 사람은 목욕하고 한 사람은 방에 있다가 그렇게 난리 잡고 된 거고. 정부장이 여자예요. 40대 중반의 여자예요. 얘도 중학교까지 이제 달린 여자예요. 이게 딸을 키우고 있는 부모가 그런 자리에서 나타나가지고 같이 와갖고 그렇게 하는 걸 보고 가만히 있었다는 자체가 잘못됐고,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 있대요. 보니까 직장에서 일하는 여자들 데리고 가서 껴안고 포옹한 상태에서 러브샷하고 뭐 이렇게 떠들어서 그러더라고요. 우리 딸이 생각할 때 아빠가 피해가 본다고 생각했던 거죠. 왜냐면 나도 골프장 법정에 근무를 하니까. 골프장 코스 조용하고 있습니다. 두려워서 얘기 안 하고 그냥 자기 혼자 감내하고 1년을 넘게 생활했던 거죠. 예. 이 피해자 아버지 목소리가 약간 변조되기는 했지만은 상당히 화난 그런 목소리인데, 자, 저희가 그 전까지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여직원이 3명이고 그 다음에 과장은 남자인 줄 알았어요. 이름도 남자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바로 그 과장은 40대 여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여성이 3명 있었던 거하고 남성 1명과 여성 3명 있었던 거 완전히 다른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여성, 그것도 관리과장입니다. 관리과장이 그 전 검찰총장이 있을 때 같이 갔다고 하면은 검찰총장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했느냐, 관리과장이 다 지켜봤었거든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 화가 난 것은 뭐냐면은, 아니 중학교 2학년 그 딸을 가진 관리과장이 어떻게 그 전 검찰총장이 그 피해자를 갖다가 맞은편에 앉아 있는데, 야 그러지 말고 저쪽으로 옆에 앉아라. 안 가서 앉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을 가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상관인데 그 여성이. 그렇죠. 가서 옆에 앉아라. 그렇죠. 그걸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다른 여직원 둘. 그 샤워장에 간 직원은 지금 고소인이고 여직원 둘도 막 이제 피의자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그 전직 검찰총장이 뭐 껴안고 했는데도 가만히 있었다. 이게 이 아버지는 상당히 화가 났다. 이거 너무 화가 나는 일이죠. 그렇습니다. 저라도 제가 화가 났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 관리과장의 그 목격, 이거를 직원의 그 진술을 확실하게 녹취를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건의 핵심은 이 빨리 여자 관리과장을 소환을 해가지고 정말 그때 어떻게 했느냐, 이거를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손정혜 변호사, 같은 여성인데 왜 그거를 말리지 않고 부추겼을까요?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대목이에요. 일단은 뭐 사실관계가 좀 드러나야 되고 확인이 돼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부추겼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또 들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분의 심정은 과연 이분이 전 검찰총장이 와서 이 성추행, 강제추행을 하려고까지 왔느냐, 이거는 인식 못했다라는 거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두 분은 왜 보고도 지켜보고 있었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몰랐을 가능성도 충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너네 나 왔는데 왜 먹을 것 좀 가져와 이렇게 하면서 뭐 주방으로 가고도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 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상황에서 말리지 못한 것을 가지고 과다하게 비난할 수는 없겠는데, 만약에 근데 사실관계를 바꿔서 이 과장이 평소에 이분이 원래 이런 습성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사건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껴안고 식당에서 이런 거를 예상할 수 있었는데 밤에 또 들어오기까지 했다라고 하면 쫓아온 거는 당연히 그걸 말리기 위해서 쫓아간 거라고 우리는 합리적으로 예상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옆으로 앉으라고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범죄를 방조하거나 용이하게 해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각에 따라서는 이분도 어떻게 보면 범죄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아야 성추행의 방조범. 맞습니다. 그러면 그 형사 입건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거는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긴 하겠지만, 그걸 넘어섰느냐 안 넘었느냐는 경찰이 조사를 할 겁니다. 다만, 그 상황에서 알고도 용인하고 예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분은 도덕적,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충분한 분이라고 일단 도덕적, 사회적 비난은 크게 되는 거고, 근데 형사 입건은 좀 더 두고 봐야 된다. 한편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분도 이게 직장이에요. 네. 생계가 걸려있는 부분이고 회장이라면서요. 골프장의 오너인데 그분 입장에서도 감히 내가 또 어떤 나의 생명줄, 목숨줄을 걷고 있는 사람의 어떤 의사에 반해서 이분한테 반항한다거나 싫은 소리 하거나 이것도 사실은 계급사회 아닙니까? 조직사회에서 조금 어려운 점은 있을 수 있다. 이런 그러니까 내심으로는 같은 여성으로서 말리고 싶었을지 몰라도 자기의 직위 때문에 설마 그러진 않겠지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김광삼 변호사. 자, 이 정모 과장의 태도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날 피해자가 그 프런트 여직원이 관리이사가 사실은 정모 과장한테 지금 회장이 여자 기숙사에 가니까 한번 따라가 봐라 해서 정모 과장이 간 거거든요. 근데 가서 그 다음날 가서 야 이런 일 있었다고 항의를 하니까 오히려 네가 좀 참고 그냥 넘어가라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이 관리이사의 태도도 좀 문제 아닙니까? 일단 뭐 관리사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관리사가 마찬가지죠.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 골프장에 대해서 실제로 권한을 주고 있는 뭐 회장이 어떠한 비리나 아니면 어떠한 뭐 성추행에 관련돼 있는데 본인 입장에서 그걸 가지고 가서 신고해라 뭐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별일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방법이든지 무마하려고 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관리권이 따라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약간 이런 의문점도 있어요. 어떤 의문점이 있냐면 관리과정에 따라 들어갔고 그 방 안에 또 다른 동료 여직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 그 기숙사 방에 그 여직원 혼자 있었다면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다른 여직원이 있고 관리과정까지 따라 들어왔는데 과연 그런 상태에서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했다고 피해자 말이 다 맞다고 한다면 저는 이건 개인적 생각입니다. 그 상당히 좀 어떠한 기관의 장이랄지 좀 어떤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실질적으로 그 어떤 강압적인 것이 아니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인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이제 검찰총장 해도 좀 2000년대 검찰총장 하셨잖아요. 그래서 폭행이나 어떤 협박이 실질적으로 지금 형법에 보면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서 간음을 하거나 강제 추행을 하는 경우에 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법적인 면에 있어서는 의사에 반해서 어떤 성적인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랄지 아니면 어떤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면 어떤 행위든지 다 강제추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분 입장에서 만약 그렇게 모여있는데 그런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이 정도는 아마 법적으로 문제가 될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 지금 김광삼 변호사 생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러니까 강제추행, 폭행이나 아니면 협박 아니고 다른 거는 그 강제추행 아니라 이런 생각을 많이 했을 수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추행이라는 것은 이 항상 전직 검찰총장 그다음에 박희태 의장님도 마찬가지로 자기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내가 했을 때 손녀 나는 뭐 귀여워서 했다 이거거든요. 당하는 사람 입장,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여자 입장을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왜 밤에 밤늦게 그 여자 기숙사에 왜 갑니까? 그리고 간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나는 그만둔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뭐 위로해주게 갔다 말리려고 갔다. 근데 갔을 때 그 당사자는 샤워하고 있으면 3-40분. 그러면 가야죠. 가지도 않고 거기에 3-40분 기다렸다는 겁니다. 기다리는 과정에 또 뭐 했습니까? 그 여직원 있는 앞에서 여직원한테 뽀뽀를, 물론 이건 그쪽의 주장이지만 뽀뽀를 하려고 했다고 해요. 보니까 같이 룸메이트 한 사람은 주방으로 음식을 만들러 가고 그리고 잠시 같이 갔던 정모 과장은 다른 쪽, 주방 쪽을 보는 사이에 빨리 이렇게 해가지고 껴안고 뽀뽀를 했다. 근데 그 문제는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여직원은 그걸 기분 나빠하지 않았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 다른 여직원, 룸메이트한테도 했는데. 그 여직원은 기분 나빠하지 않았다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여직원들이 봤을 때 그 전 검찰총장님이 술이 많이 취해 있었다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술 많이 좀 취해 있는 상태에서는 자기 일을 기억을 못 하는 거거든요. 이게 저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1년 6개월이 지난 이때 왜 이걸 고소를 해서 문제가 되느냐 하는데 이 사람에 따라서 충격을 많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여직원은 가서 항의를 했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 하느냐. 근데 관리이사가 예. 야 그거 너 그냥 참아라. 참고 지내라. 예. 근데 관리이사도 이거 잘못한 겁니다. 여직원이 그 정도 와가지고 항의할 정도면은 예. 뭔가 조치를 해주고 조사를 해야죠. 최소한. 그렇죠. 예. 조사를 하거나 예. 아니면은 전 검찰총장한테 얘기해가지고 네. 어제 실수를 그렇게 하셨으니까 빨리 사과하십시오. 이게 관리이사의 태도거든요. 예. 참고 지내라. 박 변호사님이 예. 관리이사면은 그 회장한테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근데 있겠어요? 문제의 본질이 이렇게 관리이사 뭐 과장한테 가면 안 됩니다. 제일 나쁜 사람은 전 검찰총장이죠. 네. 같은 파리 목숨인데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내가 그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 고소를 했는데 네. 이 불똥이 관리이사나 같이 일했던 동료들한테 아하. 간다고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축이 그거- 돼가지고 예. 진술을 제대로 못합니다. 진술을 예. 이 사람들까지 문제가 지금 이 언론에 나온 것 자체가 얼마나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고 예. 있겠습니까?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예. 가장 문제인은 그 검찰총장이고 그 검찰총장이 어떤 골프장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폐쇄적이고 강압적이고 어떤 권력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관리이사나 이런 분들이 가서 이의제기조차 한마디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이게 개선되지 않았을 거라고 이걸 얘기해봤자 개선이 되겠어? 내가 아하. 나만 잘리지? 그런 예단이 있었기 예, 때문에. 이런 어려운 감정이 있었을 때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그러니까 이분들의 죄를 굳이 묻자면 용감하지 못한 죄죠. 알겠...